그 23번, 24, 25, 26, 27번이 정답률이 무척 떨어지네요. 그 24번은 뭐 이해하고, 우리 4번이 무슨 문제였어요? 근데 15%만 정답이네요? 그럼 4번은 그러면 맞은 사람이 그러면 잘못 풀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제 나머지 4개 지문을 설명 들어보니까 되게 쉽죠 또. 그 1번을 안 외워서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정답률. 13번 문제는 뭐 정답률이 7%라는 얘기는 뭐 4명 맞췄다는 얘기지. 그 13번은 뭐 그 문제니까 그러죠? 그래, 그 문제. 다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는. 근데 왜 25번이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질까? 25번 문제가 2번에 원룸용 주택은 전용 면적이 30 이상일 때 2개 공간으로 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말하고, 4번에 원룸용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50 이하로 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이건 뭔 문제가 있어요, 얘들? 왜 이렇지? 25번 문제 정답이 45%예요, 정답률이. 둘 중에 한 사람 이상은 틀린 거잖아요. 답 1번.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쭉 가다가 낯선 표현 나오니까 그놈이 아닌 걸로 한 거예요? 1번이 아닌다 하더라도 나머지 4개에서 어떻게 올바른 게 나와요? 몇 분 하셨는데요? 3번? 네, 민영주택은 이렇게 나온다까지 얘기했구만.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 공급한 주택으로 나온다. 주의하라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걸 말한다고. 야, 갈 길이 멀다. 자, 1번 다시 읽을게요. 주거 전용 면적으로 할 때 공동주택은요, 외벽의 내부선, 중심선 아니라고요.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 아, 중심선으로 알았구나 또. 그건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싼 숲. 얘는 이제 공급 면적,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안목지수. 그래서 여기서 출발이 법조문 다르기 때문에 왜 똑같은 34평인데 일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주상복합하고 가보면 왜 우리 집보다 일반 아파트가 더 좁아 보여요 할 때 그러죠. 건축법에서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하거든.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이니까 절반 먹는 것이고, 주택법은 외벽에 내부선 아니요, 외벽 중심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일정한 공용 면적은 다 제외합니다.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 제외가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에 넣기 때문에 전용 부분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할 때는 다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다시 읽어 놓으셔요. 특히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진짜 문제 풀 때 중심선하고 헷갈렸어요? 진짜 여태까지 한 게 다 허방이네. 피자 앞만 먹어도 배 안 부른 거 얘기했죠. 피자 헛 먹으면 배 안 불러요. 피자 헛 그거 앞만 먹어야 헛 먹은 거기 때문에 배가 안 불러요. 이해가 안 돼서 웃지도 못하고. 피자 헛 아무리 먹어봐요, 배 안 부르지. 헛 먹으면. 이래서 집 식구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제가. 자, 26번에 리모델 틀린 것. 4번 아니요? 왜 이게 정답률이 45%인지 이해가 안 가네. 이분 집중 틀려가지고 또 저머니를 챙겨왔잖아요. 힘이 나요, 저절로. 이것만 잡으면. 자,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벌써 화사하잖아요. 그죠? 화사해요.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건데,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돼야? 자, 15년. 언제부터 15년? 사용 검사 1 또는 사용 승인 1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하는 거죠. 왜요? 단독주택도 조합은 모집할래요? 15년 채워서? 그냥 알아서 두드려 깨세요. 그냥 공동주택만 대상이요. 공동주택인데 전용면적, 세대별 면적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아파트 1300으로 30%씩 늘어난다니까요. 85 미만의 조그만 아파트 단지는 40%까지. 그 가로 속에 있는 거예요. 85 미만 아파트 단지는 40%까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전용면적 세대별 크기가 30%씩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세대별 면적을 좀 덜 받더라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 그럼 1000세대 아파트 단지면 150세대까지 늘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후로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요. 몇 세대까지? 몇 층까지?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면 까지 가능하다. 그러죠? 그럴 때 리모델 하려면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동만 리모델 한다. 구분소자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5는 또 입이 모양이 또 5가 왜 5가 왜 나옵니까? 5가 예рем이 딱 걸려서 5라고 하네. 단지 전체 한다. 동별은 전체는 참 다행이라고 그러죠. 리모델 조합 만들 때 한 동만 하면 3분의 2. 자, 단지 전체한테 전체의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그러면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려면 인가 받으려면 동의 가야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해야 돼요? 조합은 2년. 리모델 허가 받을 때 한 동만 하고 위한 허가 신청하려면 구분소자 동의 얼마? 그렇지. 이렇게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전체의 하나 버리고 와야 되니까 50%가 과반수 50%. 그러죠? 그러니까 손으로 메모해가면서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 암기할 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그럴 때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암기 안 해놓으니까 26번 문제가 아마 2번하고 3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맞죠? 맞잖아요. 2번도 사용검사 15년, 세대 전용면적 30%, 85 미만이면 40%인데 증축하는 걸 말하고 4번 깔끔하게 기존 세대수 나오면 15%. 5번 지문은 리모델 조합을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75% 얘네들이 나와야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27번부터 28번 이런 건 뭐 왔다죠. 왔다. 27번은 3번이 몇 년? 등록업자 결격 사유 중에 공통사항 중에 등록이 말소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2년. 나머지는 너무 심해. 28번 주택조합 4번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2년. 그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 지역 직장 두 놈은 언제부터 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안 됩니다. 사망 등의 예외 빼고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 29번은 3번인데
우리 요약식 오늘 온 김에 요거 한번 다부지게 한번 하고 가요. 145페이지를 보면은 145페이지 왼쪽 상단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볼 테니 잘 봐요. 단독주택 몇 호 이상 지을 때 30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주택은 몇 호로 한다? 50호. 가나 있지요. 가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50호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갑은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이렇게 나왔지요.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지을 때. 자, 보통은 여러분 단독주택 있지요. 지을 때는 이렇게 필지를 예를 들어 150평, 150평, 150평 단독 필지로 다 나눠서 잘라서 분양하거든. 그런데 1단이라는 것은 2000평이면 전체 한 필지 만들어버려. 그리고 아파트 짓듯이 단독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50호 이상 지을 때만. 한호고 몇 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독은 원래 30호 이상 지을 때. 자, 예외로 얼마? 50호. 그 50호가 이상 지을 때만 건축허가 안 받고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가나 두 개 있죠. 공공사업으로 단독주택지를 조성했는데 개별 필지로 안 하고 하나의 일단의 전체 큰 덩어리 하나로 해서 거기다가 단독을 짓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한옥을 짓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몇 호? 50호 이상 지을 때만. 자, 공동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다음에 해당하면 몇 세대?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해놓고, 갑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짓잖아요. 얘들은 몇 세대 이상 지을 때만?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된다고. 그때 기억에 세대별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고 30, 입으로 떠들면서 해야 돼요. 진입도로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6m. 나번에 둘째 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 하고. 자, 다시 한번 칠판 보면, 자, 공동주택을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30.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참, 이때 단지형 연립을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전용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하고 30. 진입도로 폭이 6m에서 확보한다면 대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걸 지을 때 얘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으라고? 승인 받는 거예요. 승인.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럼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사회적인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 있죠, 이거. 단독 한옥은 50호 나오잖아요. 단독주택이나 한옥을 50, 30% 이상 안 지어요. 건설업자들은. 나라도 29개 지어서 건축허가 받아 팔아먹고 하지 뭐 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순간 단독이든 뭐든 입주자 저축 들어가야 되고 골치 아프다니까요. 입주자 모집한다고 시군구 승인 받고 복립서 신고해야 되고 광고 낼 때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법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단독을 지을 때는 29가구 이하로 지어버린다니까. 땅이 넓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도 29개 지어 팔고 29개 지어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은 공동주택이지요. 공동주택은 개인이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1301호 공중에다가 13층에다가 34평 아파트 혼자 지을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빌라 있죠. 빌라 장사들도 30세대 이상 안 짓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다부지게 알아야 돼. 아까 국토법 문제 나왔잖아요. 경기 부천시에 연립 하나의 대지 그거. 그럼 29가구 2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 허가요. 허가. 건축법 누구한테 가서? 건축법에서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을 적용할 것이냐 건축법 적용할 것이냐. 건축허가는 시군구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가야 된다니까. 뭘 복잡해.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예를 들까요? 여기서 건축허가 받을 때는 해당 구청장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서울시에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라도
빌라 지을 땅이 아무리 큰 땅이 있다 하더라도 빌라 잘라버린 땅을, 그러죠? 잘라서 필지 잘라가지고 29세대 지어서 팔아먹고 양천 구청에 아는 사람이니까, 양천구 토백이고 여기서 20년 주택 건설업을 했는데 담당 구청 공무원들 모를까 다 알지요. 그리고 대충 얼렁뚱땅 다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29세대 그래가지고 대지를 네 필지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29세대 지어서 분양하고 29개 홀라당 그리고 4동 아파트, 아니 빌라 지을 때 여기다 옆에서 멀리 보면 LIFE 라이프 연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멀리서 보면 많은 단지 같아 보이잖아요. 보통 아파트가 문제라니까요. 아파트 지을 때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런 용어들이 익숙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 30세대인데 예외로 50세대라고 그랬죠. 뭘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는 50세대를 봐줄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49세대까지는 건축 허가만으로 막 깔끔하게 짓게 해줄게. 입주자 모집 이름 다 필요 없다. 단 전용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하고 30 외워줘야지. 이제 진입도로 폭은 이거 이제 지난번에 얘기 이렇게 할 때 자꾸 또 이것도 외워야 돼 하는 그런 싫은 표정 내길래 내가 3개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갈 때까지 갔잖아요. 외워야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우리 정비사업 셋 중에 달동네 있는 사업을 할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소규모를 할 때는 건축허가만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해 줘야 돼요. 외워주세요. 60일입니다.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몇 년?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하네요. 해야지. 그죠? 연장은 몇 년? 1년.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300세대 기준으로. 최초 공사 구간은 몇 년 내 공사 착수? 나머지 공사 구간은 착공 신고일부터. 이때는 5년 내,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 착공 안 한다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까? 해야 되지. 나머지 공사 구간은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잘 애매할 때는 메모를 해면서 있잖아요. 다부지게 3번 정도 딱 써보면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부터 공법 막 그 카페에 글 올린 사람 하나 보는데 공법 문제를 40문제짜리 쫙 푸는데 계속 80 몇 점 나오는데 자기 꿈은 이석규 선생 같은 공법 선생이 되는 게 꿈이라고. 공인 중에서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강사 등록한 사람, 강사로 데뷔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몇 년 하다가 다 나가요. 왜? 요렇게 수업 들어서 한 거는 그 깊이가 없거든요. 저는 법과대학 나와서 석사박사하고 이 업계에서 20년, 지적이든 민법이든 기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도 유연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배운 범위 안에 것만 암기해서 전달을 할지언정 쥐었다 놨다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는 썩 없어져요. 딴 직업 찾더라고. 한계를 절감을 해요. 그래서 법과대학 안 나오고 강의한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 여러분 카페 엄청난 회원 자랑하는 카페 있어요. 고모시라는 사람. 산업공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중개사학원 다니면서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얄팍하게 그 사람 교재 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8년 일찍 데뷔했어. 내가 그 사람 뺏겼을까? 아니에요. 또 뺏긴 거. 농지법 그 노른자에 흰자에 있지요. 그거 그대로 써먹어. 그리고 개발법 정의법 도표를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걔 데뷔 안 하고 대학원 학교들 직장 다닐 때부터 나는 강의했어. 나는 알지. 우리 선생님들 다 알지. 그러니까 그대로 뺏겨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으로 막 광고 많이 하니까 그 사람 걸 내가 뺏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포장이 심해. 그런 사람들이 외워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한 3년은 가더라고. 근데 옛날에 15회 때 전국 수석한애가 우리 세롬에서 강의 같이 했어요. 몇 년 하다가 못 하더라고. 못 견뎌요. 그래서 강사의 꿈보다는 나는 내가 볼 때 성적 잘 나오면 중개업자로 가는 게 맞다. 돈도 훨씬 많이 벌어요. 강사 생활에서 돈 버는 시기 지나갔어요. 돈 많이 못 벌어요. 한 10년 전에 돈 많이 벌었어요. 강의 한번 갈 때만 돈 엄청 줬거든요. 지금 강사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꿈꾸지 마세요.
3D 업종이에요. 밤 생활이 없어요. 밤 생활이 없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얼어 죽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이 부분들이 소홀히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손으로 단독 30호 한옥 있지요. 또 공공택지로 만들어서 단독주택 지어라 1단으로 그런 문제 나오면 50호. 공동은 몇 세대?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단 전용 면적 얼마? 30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한다면 하고 떠들면서 메모를 해야 돼. 이상 할 때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 주라.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 문화재가 있어서 멈춘다. 1년 연장 가능함. 그러면 다 지어서 들어가 살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사용? 좀 제발 좀 사용 승인을 하지 마요 좀. 사용 검사. 건축허가 받은 놈이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사용 검사는 누구한테 갈까? 시, 군. 그러니까 29번도 그 내용이 이제 암기 안 돼서 그런데 3번을 암기 못해도 나머지는 다 맞거든요. 그래서 2번 보세요. 29번 2번부터 위 1에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과 한옥은 50호 이상을 말한다. 50호. 그러면서 위 1에서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오죠, 눈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통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돼요. 그러면 30세대 미만으로 시험 나오잖아요. 건축 허가 대상이라. 아까 저 6번 문제가. 자, 보통은 30세대 이상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50세대.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 지을 때 전용 면적 30 이상, 진입도로 폭은 6m 이상 확보한다면 시도, 대도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5번처럼 330만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고 시한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라고 됐죠. 하나 주의해야 돼요. 혹시라도 몇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사업 주체가 한국토주택공사가 건설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했다. 그 말 나오면 누구한테 가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30번이 수도 없이 푸른 문제. 1번 50%죠. 주택건설 용지 확보 매도 청구 1번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주택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매수 임차 원하는 자가 있으면 걔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 매각할 수 있다. 조합주택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은 맞단 말이에요.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는데 이때도 2년이 가도록 주택건설 사업 안 하죠. 그러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몇 년 내? 2년 내 사업을 시행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니고 다 틀렸어요. 3번은 2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그 양도 가격은 조성 원가가 감정 가격이가 채비지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잖아요. 여러분 채비지는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일까 수용 방식일까? 채비지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올까 환지 방식에서 나올까? 그렇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 채비지 조성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에 비용에 쓴다니까요. 그러면 그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 짓겠다 땅 팔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2분의 1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조성원가 아니에요. 리모델링에 동의 안 한 사람들 매도 청구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자, 31번에 이 31번 틀린 사람 별로 없네. 많이 맞췄네.
5년이 아니고, 그죠? 언제까지? 투기과열지구 언제까지 분양권 못 판다? 그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명의로 잔금 치고,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아파트 새로 지으면 건설회사로 보전 등기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도 그래야 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요. 봐요, 천세대 건설회사가 다 지어놓고 바로 분양받을 당첨된 사람한테 보전 등기 해버리면 세금이 한번 줄어들잖아요. 건설회사 이름으로 천세대 보전 등기 할 때 세금 왕창 내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아파트 이전 등기 하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일단 투기과열지구 이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 아니요. 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지. 의견 들어야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장관하고 협의하고. 투기과열지구 그 지정 대상 있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5대1 코딱지 몇 개월간 소급해서 2개월 분양가 상한제하고 중복되는 게 이놈이요. 거래량이 30% 감소된 곳. 이거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당첨된 분양권을 언제부터 못 팔아? 동네 얘기로, 우리 동네 얘기를 하면 당첨된 날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그 기간 5년 넘어가면 5년까지만 제한하라는 얘기예요. 그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 못한다라고 낸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3번이 왜 5년 경우 전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이전 등기 마친 때까지 기간입니다. 2달 뒤면 여러분 손에 중개사 자격증이 들어와요. 딱 2달 뒤에, 그죠? 한 달 뒤에 시험 보고, 시험 본 지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감동에 공립중개사 자격증을 뭐들라 택배를 받아요. 직접 찾아가는 그 맛도 있다고. 우르르 뭉쳐서 서울시청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감동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고 집에 받으면 감동을 같이 나누래. 그거 가서 뭐 한번 띄고 사진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해가면서 말이지. 그리고 집에 가서 식구들 빨리 다 모이라고 뭐 콜 해가지고 바라고 해서 크게 복사 3개 정도 해가지고 거실에 뭐 안방에 화장실에 붙여놓고 자격증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자, 자격증 땄어요. 개업했어. 목동에 1억 주고 피 1억 주고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목동이 잘 나간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줘야 될 때 그런데요. 손님 많은 데는 1억 5천 주고 해서 이제, 자, 목동은 투기과열지구죠. 손님 오면, 자, 당첨된 분양권 언제부터 못 판다? 자, 손님이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손님 당첨됐냐니까, 어제 당첨됐다고. 발표 났냐고. 발표됐다고. 어제 확정됐다고. 그러면 손님 어제부터 못 파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하냐? 한 달 뒤에 계약권 가지고 가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계약을 하고 공사 한 2년 걸리잖아요. 공사하고 이제 잔금 치르면 등기해 줄 거예요.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 거야. 그러면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못 팔아요? 못 팔지요. 등기하면요. 등기하면 네 거예요. 분양권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5년 동안 내 명의로 등기 안 해주는 아파트는 그게 뭐요, 그게? 그런 아파트가 없어. 그죠? 그래, 아무리 뭐 중간에 공사업체가 사업주체가 부도났어. 부도나도 보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보증한 업체가, 보증주식회사 얘들이, 아니면 민간 보증업체가 공사를 한다니까, 잔여 공사를 하고. 그래서 미뤄져도 6개월에서 1년이야. 예상보다는. 2, 3년 내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만 전매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하면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분양권의 무형의 입주자 자격을 못 판다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당첨됐지만 그 6개월 뒤에 시카고 지사장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 달 계약하고, 그러면 혼자 가요? 식구들 다 가요? 식구들 다 간다고. 얼마나 가요? 한 3년 갈걸? 오케이 괜찮아. 내 분양권 팔아줄게. 물건 하나 확보했네. 그러죠? 2년 이상 식구들 다 데려가면 되잖아요. 팔아도. 혹시 중도금 내다가 대한민국 싫다고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래. 깔끔하게 가세요. 이민 분양권 팔아줄 테니까.
그때 팔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양천구 목동에 투기 가지고 있는데 야가 직장이, 야가 아니고 손님이 부산으로 발령 받았어. 부산으로. 그러면 분양권 팔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요 경기도 부천으로 갈 때는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얘 손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혼했는데 한 15년 살다 보니까 도저히 같은 배우자하고 15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한 20년 이상 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20대 초중반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한 걸 어떨결에 그때 뭐든 좋아 보이는데 그 20년, 30년 살 말이 돼요? 40년, 30년 뒤에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해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소급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향해서 새 출발해야 되잖아. 그 좋은 제도 아니에요? 말이라도 맞다 해주세요. 두드리 맞고 살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야가 결혼해서 이제 마누라하고 사는데 내 두드리 맞고 살던 거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서 마누라한테 달라는데 주면 될까요? 된다. 한번 해라고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이혼 안 하고 마누라한테 주는 건요. 뭐 달라 주냐? 이렇게 해야지. 너 뭐 달라고? 그땐 정색하고 너 미쳤냐? 이렇게. 절대 마누라한테 뭘 넘겨주면 안 된다 너. 결혼하고 알아야 된다 그거. 암만 애걸복걸 주면 안 돼. 다 빠져거든. 힘 빠져서 안 돼 그거. 배우자 증여는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때 뭐 해외 가 얘기할 때도 사업 주체 동의는 받아야 되고 이런 법적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고 사고 적발되면 징역 몇 년? 벌금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시험용을 떠나서 내가 확실히 알아버리면요. 시험 문제 풀리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걸 자꾸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자꾸 틀리는 게. 3번 5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저 32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용도, 종물 전용 납골 시설은 용도가 묘지가 아니고요. 묘지 관련 시설이거든요. 묘지는 지목이에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은 한의원은요. 의원, 한의원, 치과원, 침술은, 적구는, 조사는 일종. 치과병원은 의료시설, 한방병원, 동물병원, 이종 건세. 조금 늦게 나오네. 안마시수소는요. 단란주점 150이 안 되는 거. 이종 건세. 150 이상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고물상은 맞네요. 물류터미널은 창고가 아니고 창고 시설.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왜? 도로라고 해야 돼. 관광 휴게시설. 국도변의 휴게소 부지는 자, 그 고속도로 휴게소 땅의 지목은 도로, 국도변 휴게소 땅의 지목은 대지. 그 대신 건물의 용도는 관광 휴게시설. 자, 33번 가설 건축물 드디어 쿠궁. 답은 4번 아니면 5번 해야지. 그렇죠? 4번 아니면 5번 찍어도 둘 중에 하나 해야지. 1, 2, 3은 아는 거니까. 자, 우리 가설 건축물은 오늘 정확하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뭐 기타 이런 거 나오면 신고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존치 기간은 3년. 허가 대상이 너무 있지요. 항상 얘가 시험 나온다면 얘는 작년에 나왔고 얘가 허가 대상에 나올 텐데 나온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라고 나와요. 우리 아까 국토법에서 왜 시설 부지를 묶이면 건물 못 짓잖아요. 못 짓는데 2년 넘도록 안 하고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허가 받으면 되는 거. 철근 공구를 하지 말라고 존치기간이 청수도 3층 이내로 들고 뛰고 가삼삼 할 때 그 다음에 각종 전기수도 가스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허가했던 신고든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에 몇 년 넘지 마라. 그러면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하고 싶잖아요.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고는 7일 전까지예요. 자, 오늘 다시 외워놓으세요. 네, 이 얘기를 수요일날 얘기할 때 할까 말까 이만큼 올라오다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수요일날 특강할 때 요까지만 얘기해주고 연장 요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나도 욱 하다가 아니야 냅둬보자 한 거예요. 문제집 풀이할 때 얘기 다 했는데. 자, 오늘 외우셔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에 끝나가잖아요.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하랍니다.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돼요. 14일을 15일로 알고 답 찾았어요? 대단한데? 그래도 4번에 답 찾은 이유를 보니까 15일인 줄 알았어요. 그 시험에서 15일, 14일 하루차로 내진 않아요. 우리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14일 바꾸진 않아요. 30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루 차이 가지고 그런 시사스러운 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끝나가잖아요. 30일 전까지, 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군구에서는 너 어떡할래?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만료? 14일 전까지는 연장 허가 신청해야 돼요. 신고 대상은 며칠 전? 7일 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수업 시간에 다부지게 소리 내서 안 하면 기억 못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공법은. 자,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며칠 전? 14일 전. 연장 신고 대상은 7일 전 연장한다고 절차 거치면 된다. 34번 틀리면 말도 안 되죠. 대지 분할 제한할 때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은 되냐?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 그럼 기준면적은 정답은 4번. 그 다음 미지정된 기타 지역은 60. 180, 200, 660 뭐 그걸로 푼 건 아니죠. 그건 토지거래 허가 중개사법이에요. 180, 182 쭉쭉 빵빵 뭐 그거는 중개사법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다 알죠, 여러분? 꼭 2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공법에 있을 때 작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공법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꼭 2개 나옵니다. 선매 이쪽으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허가 받는지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거 있죠. 매수 청구, 선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 꼭 2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들을 다 같으면 반나절이라도 토지거래가 펼쳐가지고 10번을 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틀리게끔. 근데 한두 번 쓱 하고 난 다음에 됐어 하고 가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35번은 의미가 구조안전이죠. 구조안전. 구조안전 요거 외우게 하려고. 구조안전 확인. 층수 몇 층? 연면적 200. 높이 13. 처마 높이 9. 둥기둥기 10. 자, 다시 한번 층수 2층. 연면적 200. 높이로 가면 13. 처마 높이 가면 9.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받는 것. 정답 몇 번? 4번에 연면적 300 이상 그러면 250은 구조안전 확인 안 받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0 이상으로 해야 돼. 기준으로 갈 때는.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서술식으로. 연면적 300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구조안전 확인받으라. 그럼 맞지? 200 이상이니까. 기준으로 가면 300 이상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36번 문제는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 너무 좋은 문제라 내가 버리지 못하고 매년 데리고 다닌다 여기까지 했어 이거. 답 5번이요. 5번. 갑은 대지의 높이 몇 미터? 4미터. 연면적 합계는 90짜리 건축물 신축한다. 건축법 위배되는 거 한번 찾아봐라. 얘는 신고 대상이라면 맞아 틀려요? 왜요? 뭐가 배기한대요? 바닥 면적이요? 연면적이요? 연면적 합계요. 연면적이 아니에요. 연면적 합계라고 돼 있어요. 자, 신고 대상 볼게요.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란 말 나왔잖아요.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기존에 증축이란 말을 해볼게요. 4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2개 층을 더 올려. 40, 40. 자, 이때 2개 층 더 올린 거죠.
이건 바닥 면적 합계 80이란 말 쓰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 80이니까 85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정축은 허가 안 받고 뭐만 하면. 그 다음에 도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있죠, 이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지을 때는 신고하면 된다.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허가받고 지구단위 지정 안 된 곳이어야 돼요. 20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그 다음에 단순 수선, 내력벽 30 이상 수선하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면적 합계란 말은 하나의 대지에 한 동의 건물이 있으면 각층 바닥 면적 전체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고 2개 동 이상 있잖아, 이렇게 연면적 합계란 말 써요. 그래, 연면적 합계는 2개 동 이상을 합쳐도 얼마? 100 이하란 얘기거든. 연면적 합계에 말하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제2 설문에서 연면적 합계 90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벌써 이걸 문제 냈구나. 연면적 합계 100 이하구나. 100 이하 신고 대상 콜 1번 맞죠? 그 다음 막 나온 김에 그 공업지역 안에 공장 지을 때 몇 층이야?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 공장이거나. 자, 읍면 시골에 축사 지을 때는요, 작물 재배사 또 200이라고. 축사, 작물 재배사, 온실 이런 거 400이야. 창고 반토막 200 이하는 신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여력이 없어져요. 1년 연장. 2번 1번 맞아요.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지만은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원래 건축물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지. 그런데 방습의 필요가 없어. 이러면 낮아도 된다. 3번 갑은 공개공지 공간 확보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돼요? 공개공지 확보하는 건물은 규모 얼마 이상 지을 때? 200이요? 200은 뭐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어떤 거 지을 때? 문종이,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런 걸 어디다가 지을 때? 1준, 상준 안에. 많이 좋았어, 그죠? 그럼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기너자 파고라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 거의 90밖에 안 되는데 뭐들라고 공개공지 설치해요? 뭘 할 거 있다고? 5천 이상 돼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 안 되네요.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다. 문제 없네. 그 다음 창문 열었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는데요. 4m짜리잖아요. 건축선 물리게 지으면 창문 열면 넘어가면 안 되지. 야가 답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넘기지 말고요. 여기 지금 지문 5개죠? 여러분 혹시 가만히 있어 봐봐요. 특별건축구역이 있지요. 이거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 지정하는 거 알죠? 대표 선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이 성공하는데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건물 짓는 곳, 송도, 경제자유구역. 그러죠? 근데 왜 그 다음 문제 틀리냐고. 37번. 그죠? 그것도 4분쯤 갖다 놨다가 일부러 1분 갖다 놨어요. 4분 갖다 놓으면 중간 또 틀릴까봐.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있다고. 야가 대표예요, 대표. 송도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곳. 계좌 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지정하고 몇 년 내에 해당 건축물 착공 안 하면 해제. 5년. 장관도 되고 시, 도지사 박스 양쪽 페이지 따로 있어가지고.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야 하네요. 높이 일조권도 안 하고 하나 더 조경도 안 하고 공조 확보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저 38번은 눈 감고 찍는 겁니다. 1번 찍어야지. 38번 같은 건 맞은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맞은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요. 자, 이걸 내가 왜 넣었냐면은
실전에 갔을 때 건축법에서도 얼토당토하는 납승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표시했다가 나중에 푸는 거예요. 괜히 이거 뭘 풀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이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건축물 리모델, 건축, 대수선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건축 협정은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협정 체결해서 땅 주인들끼리 그 협정에 따라서 건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전원 합의로 하는 거예요. 그거만 알아놓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39번. 우리에게는 농지법에서 하나 맞고 하나 틀리잖아요. 2번 맞죠? 정답이라고. 지목이 전답이 아니면 3년 이상 경작해야 농지의, 그러니까 3년 미만일 때 농지다 그러면 안 되죠. 나머지 읽어보는데, 여러분 40번 문제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봐요. 이거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안 는지 알 수 있거든. 농지를 불도저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농지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헷갈리면,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업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농사에 전문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장관한테 가야 된다니까요? 농림축산 안 해도 돼요. 농림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농림부 장관인데, 이거 농업 진흥지역, 네. 농업 진흥지역 외에서 위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농업 진흥지역 안에서는 얼마 미만을 시군구 위임하고요? 그 3천 미만일 때는 시, 군구에 가서 허가 받고, 3만 사이는 시도지사한테 가고, 3만 넘어가면 장관한테 직접 가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벗어나면 얼마 미만? 3만 미만이 시군구의 권한이고, 3만 20만 사이가 시도지사 권한이다. 넘을 때면 장관. 그럼 이거 외워야죠. 외우는 거 아니야. 손으로 손수 2번만 써보면 되거든.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식, 3천, 3만, 20만. 딱. 미만은 누구? 시군구. 3천 이상, 3만 이상. 요 3만 미만, 20만 미만 있지요? 시도지사. 아, 이거, 걔들 셋 다 죽어가지고 무슨 낙으로 살지? 아, 셋 다 죽어가지고 어떡하지? 아내 죽는 줄 알았네. 여자만 살아남았다니까. 아, 참. 대화가. 그래, 안 봐도 성적도 안 나오는데 뭘 주말 드라마도 보고 하지. 선샤인이 끝나가지고 그냥 낙이 없네. 아. 남자들 다 죽었어. 그냥. 주인공들 남자들. 여자 한 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2,500 전용하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3천 미만. 2만 5천 전용하려면 3만 5만 전용할 때는 장관. 농업진흥 벗어났어. 2만 전용할 때는 시군구. 5만 전용할 때는 시도. 30만 원 장관. 3천 3만 20만 콜. 그 다음, 자, 농지를요, 농업인용 주택, 마을회관, 유통가공시설 있지요? 연구시설, 놀이터, 신고하잖아요, 신고. 시, 군, 구에 가서. 자, 전용허가, 전용신고하고 농지 취득해. 그때 농취증 내, 안 내? 냅니다. 농취증 내야 돼. 영농계획서 면제. 영농계획서 면제입니다. 그 다음, 농지 전용의 협의란 말 나오죠? 이거는 국가기관이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의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한다. 농취증 내, 안 내? 안 냅니다. 자, 이렇게 농지 전용할 때 있지요? 전용 허가 받으려면 돈 내야 되지? 그 돈이 뭐요? 아직도 안 외우고 있어요. 빈칸 메꾸기 용어로 가 나온다는데. 책 찾지 말고요. 좀 제발 좀. 줄 다 쳐졌어 또.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따라해보세요.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꼭 11월 처음 개강한 것 같아요. 자, 이때 농지전용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 자 있죠? 전용 신고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 내 안 내? 냅니다. 전용 말 나오면 다 낸다니까. 다시 한번 타용도로 전용이란 말만 나오면 전부 내야 됩니다. 알겠죠? 신고 대상 일단 좀 감면은 해줍니다만은,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타용도 일시 사용한다고 허가받을 자 있잖아요. 5년 정도 7년 갔다가 돌아오거든. 이때는 농지보전부담금 내 안 내? 안 내도 돼. 안 내도 됩니다. 그 대신 뭘 내고? 에이, 부담금 님 마음대로 하세요. 돌리는 복구비를 예측합니다. 자, 다시 이거 빈칸용이야. 이거는 쓰지 말고 좀 봐봐요. 내 진짜 일시 사용의 예를 내가 한번 들어줄게요. 여기가 뭘 어떻게 그려야 되지? 후진 국산으로 이만큼이 실제 내가 그리고 하고 있는 데를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는 산이에요. 산. 임야고 쫙 있는데 논이더라고. 논. 여기 있잖아요. 동해안 철도가 들어가요. 지금 포항서 영덕으로 지나가서 속초 고성으로 가는 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해안 쪽에 일본 놈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봤거든요. 일본 놈들이 동해안 철도를 하려고 콘크리트 다리죠. 교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위에 올리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그 교각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게 있었다니까. 동해안 쪽에. 그 위로 지금 철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자, 이 농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철도 공사해야 되잖아요. 이 주목적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있지요. 근로자 숙소 같은 거 현장 사무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농지에다가 한다니까? 농지 밀어버리고, 이 농지 밀고, 근로자들 여기다 현장 사무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철도 레일이 끝났지. 요 정도. 그럼 철거할 거 아니요? 이럴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게 아니야. 일시 사용 허가 받아요. 그럼 나중에 농지로 복구하겠지. 그러니까 복구비를 납입한다 말아 쓰는 게 아니고 예측해야 한다. 왜 예측가? 아니, 쓰지 말라니까요. 돌려받으니까. 복구했을 땐 돌려받는다니까. 그런데 농지 전용한다는 애들 있지요.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입하게 한다. 납입. 돌려받을까? 아니지. 지목이 밖에서 혜택 엄청 받잖아요. 대체농지 조성하도록 돈을 내야 돼, 저거들이. 그러니까 얘는 복구비를 예측해 하고, 가로치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가로치고 복구비. 얘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해 하고, 콜? 오케이? 그래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 받는다. 그럴 때 뭘 예측해 하고요? 복구비를. 자, 농지 전용할 때 낸 돈은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상속 받아가지고 5천원, 상속을 3만을 상속받았어. 만 빼고는 팔아야 되죠. 돌아가신 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게 1년 딱 됐는데 안 팔면 처분 명령 날라오지. 몇 개월 내에 팔으라고? 6개월 내에. 그래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복구비, 농지보. 요새 시험에 농지법 있잖아요. 서술식도 내지만 네모 만들어서 빈칸 박스 가로치는 용어로 솔창에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40번 옳은 것. 구성은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영농조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한, 자, 농수산물 처리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집하라는 말은 모아서 농산물 쌓아놓는 거. 선과 있죠. 선과. 과일 있죠. 과일. 대가리만한 거, 주먹만한 거 구분하는 거예요. 과일을 선별하는 거. 그 다음 판매장, 창고, 가공공장 등의 유통, 가공시설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가받을까 신고할까? 전용 신고하는 거. 그땐 농지보존부담금 내 안 내요? 또 안 낸다고 그러네. 낸다니까요. 조금 깎아는 줍니다만은. 둘째, 농업진흥지역 안에 3천 이상 사면, 이게 2번도 틀렸다고 그래서 M2라고 틀렸대.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거 원래 요리되는데, 화일이 내가 메일로 가면, 이 집에 가면 커버링 알죠, 여러분?
만약에 냉정하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얘 어떡하가요? 틀려요. 법하고 다르잖아요. 실제 시험에는 정답 없음. 전부 정답. 물론 검수 과정에서 다 고릅니다만은 실제 만약에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답 없음이요? 다 틀려서 이게 어딨어 이게. 그러면 3천 이상 3만 미만 시도에 전용 허가 받는다. 맞나요? 요거요. 깔끔하게 요거. 농업진흥제 안에서 4번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한다. 안 내도 된다. 이제 알겠죠? 4번은 모르는 거잖아요. 무주택 세대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 이하인 농지를 200평 농업인, 어업인 주택 부지를 전용할 때는 시군구에 신고하면 돼요. 농업인, 어업인 주택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요. 얼마 이하까지는? 660, 200평 이하까지는 농지 밀고 농업인 주택 지을 수 있어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신고. 위 4의 경우는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하지 않는다. 내 안 내? 신고 대상도 내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이런 말 나오죠. 전용이란 단어 들어가면 다 내야 돼요. 뭘요? 농지 보존 부담금 알아놔야 되니까 실무할 때도요. 일시사용 허가 받을 때 내는 돈은 복구비를 예측해 하고 이렇게. 아까 왜 건축 협정 있지요? 그런 거하고 몇 문제 내가 이건 좀 그런 문제다 하고 체크한 거 빼고는 틀린 거 꼭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아는 교재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점수보다 다음 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 알고 보면 돼요. 다음 주에는 뭐 계산기도 한번 가져오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요. 난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분모 분자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